김건희 여사는 불안했겠죠. 터질까봐. 네. 제가 남상권 변호사 취재했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폭탄급이다, 폭탄급. 기대하이소.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2024년 총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48분간 대판 싸웠다. 그리고 그 내용이 녹음으로 있다. 대통령 부부의 녹취 파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통화도 많이 하지만 거의 그 통화하는 상대방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높은 비율로 다 녹음을 하더라고.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통화할 정도의 그 어떤 뭐랄까 급 내지는 그 전혀 이 안전성이 보장 안 되는 사람들하고 서슴없이 조심성 없이 막 통화한다는 얘기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일단 그 본인 스스로 이른바 진보의 오야봉 소리를 오야봉.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스테이터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지. 아니 대통령 부부가 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폐간을? 그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못하죠. 어떻게 방법이 없지 방법이. 아니, 목숨을 걸까? 전두환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어요. 언론 통폐합하고 통폐합이요? 야 오늘부터 니네 다 문 닫아. 이렇게 하는 방식의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3.1절에 야 모일 수 있으면 다 모여봐. 큰 판 만들어. 한 판 뜨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다. 네, 이번 시간은 정치 용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오민 씨. 예, 또 오민 씨가 이렇게 입에 쫙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댓글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오민 씨 막 이렇게 근데 안 되더라고. 고민시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님. 고민시 배우를 좋아하는 분은 오민시가 쫙쫙 입에 붙던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지금이라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뭐 종횡무진 정말 아니요. 요새는 참 아니요. 이 아니에요? 기자란 무엇인가 고민할 직업에 대한 아, 여러 가지 세계관과 조선일보도 폐간될지 모르는데. 조선일보도 폐간될지 모르는데 취재 편의점 무사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니 근데 오히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딴 기자들이 다 가져가고 김건희 여사는 다른데 오히려 그렇게 악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 이따가 잠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님이 오늘 뉴스 또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우리 신혜영 기자는 아까 일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요가 한번 잘못했다가 와 완전 낙인이 찍혀갖고 뭘 잘못했어요? 요가를 한번 지난 시간에 아닙니다. 요가를 허위 보도. 스트레칭 정확하게 스트레칭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나갔나 봐요. 와. 요가 신 선생이라고 지금 난리예요. 요가 한번 아 잘했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 아니, 유연하신가 근데 봐요. 많이 굽혀졌어요, 이렇게? 쭉쭉 늘렸는데 네. 그 방송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약간 대기 타임 있거든요. 나가는 줄 모르고 좀 있다가 다리가 막 이렇게 뒤꿈치가 이 뒤꿈치에 그만 닿는- 하십시오. 오. 예. 엄청납니다. 아니 근데 예. 신혜영 기자는 정말 네. 뼈대 없는 미모도 집안이구나. 출중하시- 예? 뼈대 없는 집안 출신이야. 뼈대가 없다고요? 아니 뭐 이게 발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 뼈대가 네. 없는 거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명예훼손으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뭐부터 가면 좋을까? 일단 이게 김건희 여사도 재밌긴 한데 네. 아 근데 또 저희가 예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뉴스로 한번 뭐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최후 변론했고요. 예. 이제 헌재의 시간 됐죠. 선고일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대통령 최후 변론 총평 듣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승복과 뭐랄까요 반성이라고는 없는 최후 변론 저희가 쭉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과한다, 뭐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들이 단어가 들어가 있긴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보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나를 여전히 믿어주고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막 서부지방 폭동사태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잘못했다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죠, 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화답을 해야겠다고 지금 하는 그
그분들이 있는 거죠. 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최후 진술에 네. 화답한 우리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뭐라도 해야죠 이런 사람들. 예, 이제 예. 그분들이 원래 지금 두 쪽으로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광화문에 한 분들이 계시고 여의도에 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 네. 대통령 최후 변론 통해서 대동 단결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어저께 예.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잡아줘서 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의도파, 광화문파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헌재 결정에 좀 불복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헌재는 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네. 전한길 강사 지금 이쪽 월드에서 아주 이쪽 월드요. 네, 굉장한 인기를 네, 얻고 네, 있는 네, 전한길 강사 네. 그리고 손현보 목사가 그 세이브 세계로 코리아 예, 그쪽이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안 보이잖아요. 네. 한마음 한뜻을 이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 문에는 이름을 올렸는데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어제는 이제 병원에 가느라 정광훈 씨는 못 왔는데 마음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3.1절이잖아요. 아,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어디서 한다는 있어서 거예요? 일단은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지금 예고했고 네. 3.1절에 다 같이 모여서 뭐 네, 세계로파 어디에 하여튼 다 모여서 같이 하자. 예. 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 그들은 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들은 언제까지 생명력이 유지되는 겁니까? 일단 헌재 판결 그때까지? 아니 저 장면을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고향이 수원이잖아요. 예. 수원에 무슨 역전파, 남문파, 북문파 이런 거의 이제 조폭들이 있는데 그 한때 일시적으로 수원 연합파를 형성한 적이 있었어요. 아. 조폭들이 이렇게 같이 아, 그 외적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아. 이제 했는데 네.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합쳐서 이제 연합파가 탄생한 건가요 어제? 그런 그게 생각나네. 여기는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 이후로 더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힘이 많이 빠지겠죠? 아닙니까? 아닐 거려. 아니에요? 장사 더 세게 하지 않을까요? 아,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까? 예. 이거 헌재 판결 나왔는데 뭐 그거 어떻게 뒤집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 마지막 최후 변론의 내용이 네. 봉기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아니, 변론이 그쵸. 예, 인정하지 말고 그리고 불복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보면 뭐 간첩 25번, 예, 네, 거야 네, 네. 44번 뭐 이러면서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북중러가 야당 아. 뒤에 있다. 네, 네. 간첩 얘기도 했잖아. 간첩 지령 얘기도 얘기가 하고 있죠, 지령. 예. 지령 받아가지고 뭐 북한이 선거 개입한 근데 저는 쭉 얘기를 참 힘들었지만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뜯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메시지는 분명하게 밖에 주는 메시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끊임없이 그 아까 이제 신혜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잘잘못을 떠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 이거는 잘잘못을 떠날 수 없는 문제예요. 폭동이 벌어졌는데 이건 잘못한 거죠. 네. 명백하게 잘못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말하는 게 대통령다운 것이고 어른다운 것이고 법조인다운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잘잘못을 떠나서 마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행동인 거잖아요. 네.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3.1절에 야 모일 수 있으면 다 모여봐. 큰 판 만들어. 한 판 뜨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다. 그리고 이후에 어제 이화여대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저는 법원 폭동도 대단히 충격적이었지만 네. 아니 남의 학교에 멀쩡한 학교에 들어가서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 막 문짝을 흔들고 관련해서 이제 형사 대응을 한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게 이화여대에서만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갈 거고 그밖에 다른 지역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의외의 장소에 극우들이 나타나서 네. 저런 방식으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 네. 그럼 우리 사회가
그걸 그냥 인용할 거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히려 탄핵 결정이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어떤 폭력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래서 사람들에 저는 의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인가 1시 예. 반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 네. 3.1절 집회 관리를 경찰이 정말 잘해야 된다. 아. 예,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 네. 특히 문영배 재판관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안전에 그거는 진짜 무조건 대해서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 연합파 집회는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하는 아 거예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일단은 그러니까 광화문 헌재 앞, 그러니까 안국역 요 도심 쪽에서 도심 지금 하려는 쪽에서? 것 같아요. 헌재 앞에 예. 그 정도 공간이 없을 텐데. 공간이 없죠. 없죠. 예. 아마 그 앞에는 진입을 못하게 다 막을 막아요. 거예요. 예, 네. 역사거리를 네. 막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3월 1일에 이들이 네. 예정하고 있고 대신 그 폭력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철저하게 하여튼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 아, 좀 그거 주신 당연히 거고요. 해야죠. 이게 네. 지금 예전에 없던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아, 사실은 그리고 유튜브에 네. 이렇게 그냥 뭐 보수의 의견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이건 뭐 보장해야 되지만 이 폭력을 은근히 조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건 좀 이렇게 네, 막아야 되지 엄단을 않나? 해야죠. 그렇죠. 네. 엄단해야죠. 그건 네. 엄단해야 되는 거고 서부지방법원 그 폭동으로 대략 구속자가 60명이 좀 넘게 네. 나왔죠. 그러니까 다중에 힘을 믿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제가 보기엔 중형 다 선고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요새 보면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단 그러니까요. 그 말이죠. 사람도 부추기는데 네. 그러면 그 지가 앞장을 쓰던지 뒤에서. 부추기만 하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단죄를 해야 돼요. 그- 아 저는 그런 근데 좀 사람들. 요새 보면서 이게 좀 심각한데라고 느끼는 게 그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되어 사라질 거라고 한 우리 아, 예. 그 전한길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자꾸 그 여의도 중앙무대에 등장을 해요. 여의도 중앙무대.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심평 변호사 있죠. 예.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그분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서 이 전한길 씨가 축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념회에 바로 옆자리 보이세요? 네,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랑 이렇게 같이. 근데 저런 분들도 왔는데 축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저분의 영향력을 알 수 네, 있는 그 거잖아요. 여당 지도자급 네, 그러니까 인사들과 보수진영 나란히. 인사들 대거 모이는 행사에 네. 전한길 씨가 가가지고 저렇게 마이크를 잡는 일이 좀 늘고 있다. 아, 네, 아무튼 뭐 그 소식이 있고 그 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저는 이 문장이 시작될 때 약간 좀 놀랐는데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된다면 네. 하면서 이제 그 저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했잖아요. 예, 예.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서 입장문까지 냈어요. 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서 새 시대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진짜 마치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마냥 열심히 출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어제 그 유혜미 저출산 수석인가요? 브리핑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분들? 아니, 가끔 왜 예전에도 우리 예. 보면 저 누구 이게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그냥 없는 자리지만 밥상에 이렇게 밥 놔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제사상을 아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게요. 아이고. 네. 아니 일단 네. 직무 정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 해야 될 것은 최상목 대행을 보좌하는 게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 최상목 대행의 보좌 기능은 1도 안 보여요.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지금 일단 전제가 말도 안 되는데 복귀하게 된다면에 대해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예. 네. 이거는 부적절을 넘어서 위법의 수준인 것 같고 또 직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이 아예 개념 상실이구나 여전히. 여기에 제일 저 우두머리라고 하면 누구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예, 봐야 예, 되겠죠. 예. 아니 그리고 네. 그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무슨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 개헌 제안은 사실은 총선 참패 직후에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총선의 결과로 윤석열식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렇죠.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표로 보여줬으면 제가 그 총선 직후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 스스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거다. 그러면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외의 방법은 안 된다 지금 이게. 그 얘기했다가 명태균이 킬 당했잖아요. 예. 왜 난 5년 못해?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네. 선거 전부터 얘기했던 그거는 거고. 후보 시절부터 네. 얘기를 했죠. 저는 그래도 총선 참패 이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총선 참패 이후에 계엄 준비한 거잖아요. 아 개헌. 개헌을 하라 이렇게 누가 개엄을 하라고 그랬냐고요. 발언을 잘. 엉뚱하게 개엄을 하냐고. 개엄을 해버려. 개헌을 했어야지. 아 근데 진짜 명태균 씨가 그 약간 성견지명이 좀 있나 봐. 네. 이 임기 아니 근데 단축- 지금 예. 뭐 쭉 종합을 해보면 네. 명태균은 실제로 정말 큰 보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거를 완성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사명이라고 사명?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바꾸고 싶었어요. 아. 지금 명태균이? 그렇죠. 보수를 바꾸고 싶었고 그 보수를 바꾸는데 네. 핵심 키맨은 이준석이라고 본 거고 아. 그리고 그 전에 보수를 바꾸는데 어떤 일종의 이제 매개고리 역할을 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와서 그 칼잡이 스타일로 한번 딱 바꾸고 2년만 하고 떠나라. 그리고 당신은 개헌 대통령으로 남아라. 그리고 부인 김건희는 수덕사로 가라. 수덕사에 수덕사? 가서 3,000배 올리면서 아.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네. 그 공덕을 생각해서 네. 학력 위조, 뭐 아, 그런 거다 경력 위조 넘어가 준다. 이런 거 그냥 너무 주가 조작 이런 거 다 넘어가 줄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2년 후에는 젊은 보수 이준석을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는 김영선을 5선에서 6선 만들어서 여성 최초 국회의장을 만들고 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 개혁을 이루고자 했군요. 저는 뭐 그걸 큰 그림이라고 표현하지는 아니 않고, 명태균식 아니 그러니까 예. 스스로는 그거는 명태균 씨가 장사를 더 세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네네. 자, 그럼 명태균 씨 오늘 저 조사합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창원 내려가서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명태균 씨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녹취 얘기를 또 아, 김건희. 예열 다 되셨죠? 아니 그 예. 조선일보 폐간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 망치는 애들이에요. 아니 그 정도로 싫어할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그 본인 스스로 이른바 진보의 오야봉 소리를 오야봉.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스테이터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정상이 실제로 아니죠. 진보진영 인사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네. 해왔죠. 네. 아니 근데 영부인 지위 있을 때. 보면 그 객관적으로 그 여태까지 있었던 사실을 더듬어 보면 네. 그 진짜 배은망덕한 발언이죠. 그리고 조선일보를 그것도 그냥 조선일보한테 항의도 아니 폐간을 시킨다는 네. 거는 야, 이 정도로 그 하나 드러난 거는 네. 진짜 부창부수가 맞다. 아, 똑같다 둘이. 그러니까 음. 국회가 자기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개헌군 보내서 그냥 파괴시키려고 했던거나 네. 끝까지 나에 대해서 칭송하는 기사를 쓰고 논조도 뭐 훌륭하다고 차기 통일 대통령 김건희 이렇게 나와야지 어디 뭐 딴지를 거고 그래. 그러니까 저거 폐간 하는 거나 부부가 아니,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 앞뒤 사정이 이제 전혀 아직 알려지진 않아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마도 명태균이 조선일보에 뭔가 녹취 파일 같은 걸 주고 그다음에 그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분노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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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조금 이제 종합을 해서 퍼즐을 더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어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파일이 뭐가 있다라는 게 여론에 막 흘러다녔어요. 네. 그 무렵에 명태균 씨가 뭐 저하고도 인터뷰하고 네. 주진우 기자하고도 인터뷰하고 여러 매체에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암시를 했었고 그리고 뭐 확 그 저기 뭐야 자기가 구속되거나 이러면 저 경상도 말로 다 터잡부린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터트려버린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다 폭로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의 이제 발언이 있었고 본인의 구속이 11월 14일에서 15일 어간에 되는데 네. 이제 그 무렵에 명태균 씨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되면 그 이후에 첫 번째 명태균 씨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불우한 가정에서 커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 굉장히 그리고 애들이 뭐 아버지가 사기꾼이네 뭐네 이렇게 욕 먹는 게 키우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네네. 의지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모두 5개의 USB를 만듭니다. 어디서 만드냐면 구속되기 전에 남상권 변호사하고 둘이서 파일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5개의 파일 중 하나가 조선일보 김모 기자에게 갔죠. 예. 네, 간 거고 나머지는 네. 뭐 지인, 친구, 뭐 후배, 뭐 이렇게 선배 간 이렇게 것까지는 팩트. 네, 네. 확인을 했어요. 나눠서 보관을 한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같은 내용을 여러 개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것의 복사본을 5개로 만들어서 음. 명태균 측의 표현에 따르면 묻어둔 거죠. 묻었어요. 네. 5개로 분산해서 네. 묻은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이거, 만약에 사고가 예, 터지면 예, 이거, 만약에 예, 터지면 이거, 뭐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이제 분산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조선일보에 건넨 것은 네. 보도를 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 명태균 측은 네. 이것은 윤석열 쪽에 용산에 건네라라는 거였다. 아, 조선일보를 그러면 메신저로 쓴 거예요? 메신저로 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조선일보도 인정을 했고 명태균이 보도하라고 확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비법상의 문제여서 보도를 못했다라는 게 조선일보 입장인 거잖아요. 예. 메신저로 언론사가 그렇게 원래 일을 해요? 아니요. 그리고 네. 여기서 격가지로 나가면 네.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씁니까? 써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100% 네. 입수되는 순간 바로 씁니다. 네. 네, 특히 예. 그때는 모든 기자들이 경쟁하던 시절이에요. 네. 누가 황금폰을 먼저 입수하느냐 뭐 이런 네.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선일보의 해명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여하튼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5개로 만들어서 분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로 갔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잖아요. 네. 11월 15일 날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서 12월 2일 날은 네. 급기야 민주당에 넘길 수 아, 그 있다라는 얘기했었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12월 2일. 2일 예. 바로 계엄 전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12월 3일 날 명태균이 기소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어간에서 상당히 분주한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불안했겠죠. 터질까봐. 터질까봐. 네. 이게 터지면 뭐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남상권 변호사 취재했더니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센 거 터뜨렸는데 우리도 좀 얘기했더니 아,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기자들은 막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전화를 하루에 뭐 몇십 통씩 하고 그러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명태균 씨가. 네, 아니 남상권 변호사가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의 네네. 변호인.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뭐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폭탄급이다 폭탄급. 기대하이소. 저희가 어제 네. 처음 들었던 그 네. 명태균 김건희 녹취 있잖아요. 네. 그 뭐 잘 될 거고 네. 대통령 당선인 했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센. 네, 그거보다 훨씬 센 얘기가 나올 거다. 네. 근데 제가 막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또 아무것도 물어보셨을 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다.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도 그 USB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엑기스만 모아서. 근데 저는 추정컨대 남상권 변호사를 제가 창원에 가서 인터뷰했을 때 남 변호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2024년 총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48분간 대판 싸웠다. 명태균과 김건희가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녹음으로 아.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게 폭탄급이 아닐까 싶은 그러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등장하는 내용들이 인물이 수십 명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총선판을 짠 통화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네네네. 부분은 취재가 안 돼서 말씀드릴 네. 수는 없고 제가 취재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5개로 분산해서 조선일보에 갖다 줬는데 조선일보는 쓰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용산에도 건네지 않았다는 예,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러면 용산에 건넨 건 누구냐 네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명태균 대표의 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용산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갖다 준 건지 아니면 누구를 대통령실에 누구를 통해서 준 건지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 네. 거고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조선일보 쪽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니네 그거 갖고 있는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아. 확인이 됐어요. 네. 확인이 된 다음에 경로를 한 거죠. 아. 그리고 경로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폐간시켜 버릴 거야. 예. 나 여기에 목숨 걸었어. 두고 그게 봐. 이제 있구나. 조중도 얼마나 나쁜 놈들인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화가 그렇죠. 났던 거군요. 근데 거기서 하여간 좀 더 추가 취재한 내용인데 그건 조금 더 확인되고 네. 그때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건지는 혹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게 이 지인과의 통화인데 그거는 주진우 기자에게 전화번호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주진우 기자 본인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가서. 그거는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셔. 딱 보니까 주진우 기자 눈빛이 아셔. 예. 네, 인터뷰를 알겠습니다. 좀 추진을 더 해봐야겠어요. 이상 저희도 뭐 취재하지 않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로 갑시다. 아니,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개엄 이후에도 왜 이런 왜 전화를 이렇게 계속 하고 통화하는 있는 도대체? 거예요? 아니 이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개념이 녹음되는 걸 없어.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동안 몇십 차례가 이렇게 녹음돼 갖고 보도가 그렇죠. 맨날 사실은 되는데. 명태균 게이트는 모든 통화가 녹음되면서 또 주고받은 그 메시지 같은 게 네. 다 저장되어 있으면서 촉발된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 부부의 녹취 파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셔? 아니 통화도 많이 하지만 거의 그 통화하는 상대방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높은 비율로 다 녹음을 하더라고. 그렇죠. 대통령이랑 통화하는 거, 부인이랑 네, 통화.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통화할 정도의 그 어떤 뭐랄까 급 내지는 그 전혀 이 안전성이 보장 안 되는 사람들하고 서슴없이 조심성 없이 막 통화한다는 얘기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쯤 되면 이제 누구 시켜서 이렇게 대신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수시로 아무하고나 통화를 안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얼마나 저는 위험한데. 김영남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인데 윤석열 부부에게 내외에게 명태균은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명태균의 부탁은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덕분에 뭔가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은전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5월 9일 날이 취임식 전날이에요. 네네. 아시는 것처럼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무나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 하물며 동네에서 지방 의원이 돼도 저기 취임하기 전날에는 축하 인사 받고 어쩌고 하느라고 잘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전날 내가 그거 좀 해줘라. 말이 많은데 김영선이 말이야. 사선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다 그거 줘야지 말이야. 그걸 왜 안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합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네. 명태균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분 있다가 김건희가 이번엔 다시 또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선인이 통화했어요. 그 밀라고 했어요. 잘 될 거예요. 그냥 밀라고 했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은 그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81차례에 따른 여론조사 3억 5천만 원 네. 이런 비용이나 이런 등등의 홍 안 되고 윤이 반드시 1위 해야 된다. 야당 대선 후보 1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아니 전화였다. 이렇게 제 말씀은 네. 명태균 씨가 아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통화한다 그러면 제가 녹음하겠어요?
녹음 안 한다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어. 녹음 안 해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네, 그렇죠. 근데 거의 높은 확률로 녹음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의도가 안 좋은 거야 이게. 아. 기본적으로. 네. 그 상대방 통화 상대방 자체의 의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포션의 통화 상대방들이 녹음을 해놓고 그거를 때때로 자기 과시용으로 들려주고 뭘 그걸 들고 있는 거로 봐서는 이 통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좀 여과 장치가 전혀 없었다. 그 정도 씩이나 됐으면 그렇죠.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네, 네. 뭐 아무하거나 통화해 갖고 저 밤에 오밤중에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를 다 하니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그렇게 많죠. 소탈한 리더십으로 갈까요, 그러면? 격이 없는 리더십. 아. 개념 없는 리더십. 격이 없는 게 아니라 개념 없는 리더십. 아니 근데 저는 통화하는 내용 보면 네. 지금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건 거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그런데 대답을 안 하고 하고 딴 사람 목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는 걸어놓고 이 사람이랑 얘기 여보세요? 뭐 이런 거. 아, 참, 너무 당황했어요. 네. 일반적인 통화 예. 매너도 또 아닌 게 그러니까 예절은 통화 예의에 많이 어긋나요. 네. 아무튼 어제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의 입장도 전하면 네. 어쨌든 이제 조선일보가 작년 10월에 명태균 취재하면서 USB를 입수한 건 맞는데 당시에 이제 명 씨가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그 관련 명태균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 첫 보도를 한 주진우 기자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뭐 좀 번외 얘기지만 그 폐간을 만약에 대통령 부부가 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폐간을? 그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못하는 못하죠.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지 방법이. 아니, 그 목숨을 걸어두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전두환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어요. 아, 언론 전- 통폐합하고 통폐합이요? 야 오늘부터 니네 다 문 닫아 이렇게 하는 방식의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단전 단수를 시행하고 조선일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안 들어가서 JTBC 왜 는 들어가 빠졌을까?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2차 아. 대상에는 있었나? 글쎄요. 아니 그 예를 들어 TV 조선은 내가 저 뭐 없애려면 이제 방통위 통해서 어떻게든 예. 하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문은 힘들 것 같은데 아. 아니면 그냥 폐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쓰는 건가? 아 진짜 이런 단어를 들으면 네. 전 뭐 조선일보 지금 잘한 거 하나 없지만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정치인들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아니 좀 들죠. 정치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부부가 그런 거지. 그 부부가. V제로 네. 탑 정치인. 예. 아무튼. 자, 놀라운 녹취가 하나 또 보도가 됐고요. 이제 예. 전화 좀 그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요. 전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나 봐요. 예. 안 하고 예. 못 사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 끊임없이 누구랑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이 계엄하고 난 근데 이유라는 거 계엄 아니에요? 이후에도 와. 김건희 여사가 끊임없이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네. 흘러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막 경호처 직원들이 엄청 걱정할 정도로 몸은 안 좋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와 노하고 있어요. 네, 소통은 이분 하고 살아있어요? 있다. 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네. 가보겠습니다. 아까 뭐 언급이 나왔는데 네? 오늘 이제 중앙지검에서 창원 내려가서 명태균 첫 조사를 하고요. 네. 어제였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아.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네. 후원 회장 김한정 씨의 자택과 그 제주도 그 사진 찍힌 사무실 네네네. 등등 한 4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한정 씨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그 3천 얼마 준 거는 맞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잠깐 그 당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형님 뭐 좀 써야 되는데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은 뭐 700도 보내고 대납이라면 내가 계좌로 이거 입금했겠어요? 얘가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그러더래.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내가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나준다. 저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네. 명태균이랑 오세훈 시장이 만난 것도 맞고 하여튼 그런 정황들은 있지만 뭐 다른 걸로 돈 준 거지 내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저께 압수수색 하고 나서 김한정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 이준석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비용
윤석열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그거 다 내가 냈다. 이런 주장을 또 아, 그래요? 이거 명태균이 한 얘긴데. 해요. 강혜경 씨랑. 예. 김한정 씨가 네, 그러면 김한정 씨가 냈다. 이 주요 선거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자기가 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윗선과 소통이 되고서 한 건지까지는 이제 인정을 안 했고 이제 뭐 약간 자기 선에서 선긋기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오 시장 외에도 뭐 이준석, 윤석열의 여론조사 비용을 내가 냈다. 명태균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네. 내가 그 비용들을 내줬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 시장 이준석 저 윤석열 후보 왜 경선 비용을 왜 내요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하여튼 돈 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받았고 그 비용을 뭐 이른바 후원자 혹은 뭐 후원회장 격인 사람이 대신 줬어요. 이럴 때 해당 정치인들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이 사람이 지시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지시는 안 했더라도 네. 저 사람이 대답하는 거를 알았으면 나를 위한 여론조사의 비용을 저 사람이 대는 걸 사실을 알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인지만 했었어도 인지했다는 건 어떻게 뭐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주고받은 뭐가 주고받은 걸로. 있겠죠. 보고용 뭐가 있다면. 근데 명태균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네. 사람이에요. 같이 그 식구들이 재작년 여름에 제주도 그 별장에 명태균 씨네 가족도 여행을 갑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굉장히 막역하게 서로 지내던 사이고 네. 형님 동생 하면서 명태균 씨하고도 가까운 사이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박범계 의원이 네. 두 차례 명태균 씨 면회를 면회 갔죠. 했잖아요. 네. 면회를 네. 갔다 왔는데 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세훈이 1번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창원지검에서 예. 그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타깃이냐, 김건희 여사가 타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타깃이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네. 창원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네. 다른 후보들은 정리 조정이 되는데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정리가 되고 한동훈을 후보로 만들려고 할 거다 검찰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가 명태균의 주장인 거죠. 아, 예. 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이렇게 오세훈과 관련된 김한정 조사가 또 시작되었다. 하나 나오네. 예. 아, 얘기를 그러면 하더라고요. 이 얘기대로라면 그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그 후보들은 이제 본격 경선 전에 이런저런 논란으로 이제 아웃이 되고 뭐 그러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려면 수사가 속도를 내야죠. 사실은 네, 그렇죠.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뭉개다가 이제 창원에서 중앙지검으로 올라와 갖고 이제 시작하는 척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 수사예요. 이거는 아니 김한정 씨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냐고. 예. 그렇죠. 그러면 진작에 11월달에 벌써 그렇죠. 다 작년에 다 했어야지. 했어야죠. 작년에 그 끝냈어야죠. 수사 내용이 나오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제 지금 이 이걸 상황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 검찰이 뭐랄까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네. 이 사건을 오래 쥐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하면서 패로 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진작에 네, 네. 끝냈어야 될 수사를 시간을 끌면서 그래서 이제는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공수처는 능력이 안 되니 예. 솔직히 공수처는 능력이 안 되고 예. 이건 특검에 넘기는 게 맞아요. 이 사건 수사는. 마침 오늘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 올라오잖아요. 네. 오늘 통과가 될 텐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무조건 거부권 쓰셔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예.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에 그럼 이재명 문재인 특검도 해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아무튼 명태균 특검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에 꽤 중요한 후보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아마 연루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마도.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특검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근데 특검은 소위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사건을 말아먹기가 어려운 구조인 게 네.
특검을 하게 되면 특별 검사야 뭐 외부에 있던 누가 임명이 됩니다만 수사팀의 상당 부분은 검찰에서 파견을 나가잖아요. 예. 네. 이게 섞인다고 이른바 그 진짜 연합파가 돼요. 예. 어, 그 서로 감시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한 예. 계파가 아니라고 예. 이게 특검의 수사팀의 구성을 보면 여기저기서 파견 나온 사람들 그리고 뭐 제야에 있던 법조인도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이거를 틀거나 이걸 내가 패로 활용해야지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여러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야지. 이거 지금 너무 오래 끌어서 그런 오해를 받기가 딱 좋아. 지금 검찰이 계속 쥐고 있으면. 네. 근데 오 시장의 입장도 좀 전하면 수사가 하루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다. 보니까 나는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이제 오 시장은 어저께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명태균은 진짜 오세훈 시장이 제일 싫은 건 제일 싫은가 봐요. 왜요? 그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네. 그 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윤석열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그 XX 그 오세훈을 지칭하는 네. 거예요. 배신 배반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는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막 고맙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네. 당선이 된 뒤에 태도를 싹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직접 자기랑 소통을 안 하고 김한정을 딱 보내가지고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 나와의 인연을 왜 그랬겠느냐. 촌에서 나하고 패물된 김영선이가 자기 서울시장 만들었다는 소문나면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오세훈이 나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 배신 배반형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녹취가. 명태균 씨가 예. 김한정한테도 해요. 예. 형님 그 끊으라고. 예. 아, 오세훈 오세훈은 끊으시라. 오세훈 배신 배반형 뭐 그런 사람이랑 정치를 하냐 끊어라 뭐 이런 조언도 하고. 배신 배반형은 옛날에 그 넘버 3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하던 배신 대사예요. 배반이야. 배신 배반이야. 네. 근데 이거 명태균 수사가 확대가 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 어떻게 소환을 안 해요? 예, 이 상황에서 예.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네. 보셨습니까, 두 분은? 아니 못 봤어요. 아직 못 구하셨죠? 와, 그거 아니 뭐- 별로 구할 생각까지는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줄 서서 사야 돼요 우리도. 아니 뭐 품절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조금 뿌렸는데 정말 한 60건인가 국회 출입들한테만 딱 해가지고 저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기사 보면 막 오픈런하고 막 반차 쓰고 가고 그랬잖아요. 저도 반차를 써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광화문 교보문고, 합정 교보문고 다 전화를 했는데 재고가 없고 아.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예약 판매분까지 다 마감이고 그럼 언제 들어와요 했더니 다음 주 중에나 구할 수 있다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강남 교보문고에 8건이 남아 있어요. 내가 이걸 구하려고 강남까지 가야 되나라고 현타가 와서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튼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보도가 나오고 축약된 있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근데- 일단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날선 평가가 들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 네. 이재명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허허허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엔 개가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네 저는 기꺼이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네.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설전이 오가는 일이 있었죠. 네. 예. 이렇게 개가 자꾸 등장하면 진짜 개엄인 줄 알겠어요. 아, 계엄. 비상 계엄. 계엄. 개엄인 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동훈의 전략은 어쨌든 뭐 잠깐 얘기가 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과의 1대1 구도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본인한테 오는 걸 막고 가능한 이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한테 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닌가. 그래서 계엄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된 뭐 이 사람도 계엄할 사람이다 이렇게 왜냐면 안 그러면 본인한테 올 것 같으니까 같은 검찰 출신이고 정치 초보고 이런 전략 아닌가 싶기는 아니 뭐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상되는 전략이죠. 네. 선거에 나가면서 무조건 정치인들은 1등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어쨌든 여야 통틀어서 각기 대선 지지도를 놓고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1등인 게 맞고 그리고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는 뭐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그렇죠. 1등 후보하고 싸워서 나의 그 체급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네. 제가 직전에 그 오늘 몇 시간 전에 발견을 했는데 예. 그 당내의 어떤 그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한동훈 후보가 왜 그 모임이 언더 73이죠. 예, 예,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오버 73 그러니까 73살 넘은 분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어. 73? 아 73년생보다 더 나이 아니 많은 사람. 73년생이 아니고 73세 73세. 의미 아닌가. 아. 언더 73이. 아, 근데 네네. 오버 73은 김문수 장관밖에 안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아 그래 김문수 장관 견제용이다? 좀 견제용이다. 아. 뭐 근데 어제 제일 격하게 왜 비판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 같던데. 나 뭐 뭐라 그랬더라?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네. 교통통에서 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네. 후보들은 어쨌든 한동훈도 또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일 테니까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나는 국민의힘 후보랑 이거 좀 싸워봐야 별로 이렇게 체급 커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재명과만 1대1로 그렇죠. 싸우겠다는 전략인 거고. 아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찐윤 내지는 윤석열 부부를 지금도 응원하는 쪽에서는 가장 반감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쪽 그 마음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뭐 다 주반 야대 하면서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네. 막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 대선에 가 있는 거고 특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면이 조금 그러냐면 그 언더 73인가요? 그 네. 모임에서 김상욱 의원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경선이 통과가 돼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네. 지금과 같은 스탠스라면 경선 통과가 가능할까? 예, 국민의힘의 그 현재 룰대로라면 5대 5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선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당원 플러스 지지자만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네. 요대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갈 가능성이 있지 이재명 대 한동훈 1대1 구도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상우 의원 쫓아낸 이유가 반윤이나 비윤으로는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경선용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반윤 비윤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패가 저는 스텝이 좀 꼬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해괴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은 안 되고 뭐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근데 어떻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요? 지금 상황에서? 이상한데 나.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논리에-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세요. 지금 찐윤이 네. 탄핵 가결되고 그러니까 인용되고 계속 나면 찐윤이야? 과연 진짜 찐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근데 좀 제가 봐야죠. 예상해 네. 보면 네. 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예. 이른바 찐윤 의원들이 예. 그 탄핵이 인용돼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가 아니에요. 당권을 어느 쪽에서 주느냐. 가져가느냐. 예. 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7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대선의 최종적인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당권을 가져와. 그건 2017년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그랬고 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예. 아마 국힘도 이번 대선 이후에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희한한 거예요. 트렌드야. 예. 네. 그 언제부터 그렇게 예. 됐어요. 예. 근데 찐윤들은 당권을 염두에 두고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미는 후보를 최종적인 대선 후보로 만들 겁니다. 어차피 네. 대선은 못 가져가니. 그리고 거기서 지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당 대표로 밀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이제 공천, 뭐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본인들 총선까지의 당권을 가져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보세요. 탄핵 인용된다고 뭐 이철규 의원이 개가천선 뭐 그러진 그런 않겠죠. 일은 안 일어나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네, 네.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당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 공천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혈당이 건강할 권리 이런 걸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 혈당은 아, 당 예. 밸런스로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참에 혈당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당을. 아 여당 야당 혈당.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비판도 세게 했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계엄을 네. 인정하고 가야지만 음. 앞으로 있을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생긴다.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진짜 대목도 제가 보기엔 있고요. 너무 네.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12월 3일 네. 그날 그 로텐더홀에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와서 발표를 한 게 한동훈 대표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주요 하고, 정치인들 예, 그 다음에 가운데. 뭐 네.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국회의장이 제일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음. 그때 그 한동훈 대표 굉장히 비장했어요. 예. 굉장히 비장했고 국민과 함께 이 계엄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네. 해서 아마 현장에서 박수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튿날부터 한덕수 총리 만나가지고 저 용산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나온 다음에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엄한 네. 소리 막 하고 다니면서 예. 완전히 패가 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본인의 정치의 어떤 이게 부합하는 길이라면 네. 당에서 정치 투쟁을 세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윤 빨리 그 윤석열 탈당시키고 출당하고 새로운 보수 건강한 보수로 가자 이렇게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정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매우 어둡다. 그리고 그 비사들도 몇 개 책에서 네, 좀 공개를 했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그 우리가 윤한 갈등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때 뭐 김경률 막 앙뚜아네트 막 이런 거 있고 나서 막 뒤에서 빨리 그만두라고 하고 그 얘기를 또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하고 이게 뭐야 이제 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예. 이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도 법무부 장관 그만두라는 사퇴 압박을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을 할 때 네. 이제 비대위원장 여기 법무부장 할 때 이제 비대위원장 간다 이 얘기가 막 나왔던 그 시점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비대위원장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만두십시오. 왜? 그 이유가 뭐냐고 당연히 한동훈 대표 예. 물어봤겠죠. 했더니 별다른 설명 없이 대통령이 본인이 잘 알 겁니다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막 뭐야 왜 그래요? 이유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총선 후 김건희 조건부 특검 할 수 있어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 기사의 출처가 한동훈 발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용산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어디선가 흘러나갔는데 있는데.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용산이 착각을 해서 그래서 예. 이제 야, 너 법무부 장관이고 저 비대위원장 나발이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만둬 이유는 네가 알지라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래서 이거 뭐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사퇴 예고가 있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이제 연락이 와서 잘못 알았다, 착각했다, 출처가 그게 네가 더 아니더라. 사퇴 표명 없던 일로 해달라. 예. 아유,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아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반응이다. 아유 정말. 정말. 아유. 예. 진짜 유치하고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어느 놈이 내 마누라 나중에 특검을 말을 언급을 꺼냈어? 했어. 예. 확인도 안 해보고 저놈 잘라. 했다가 좀 있다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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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니까 아니래. 머쓱. 너 아닌가 보다 야. 아. 야, 그냥 있어라. 아니 근데 적어도 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당시에 사례 위협 비슷하게 예. 있었던 한동훈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해서 네. 도와준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인 계엄당에. 건데. 예. 음.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굴욕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 그럼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또 하잖아. 주는 대로 또 다 받아. 근데- 장관이면 장관, 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면 또 다 비대위원장. 해.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그런 책 내용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도 최근까지 잘 지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뻔히 알았던 거 아니에요. 뭐 예. 잘못 알고 너 장관이고 뭐고 다 그만둬 그만둬. 했다가 몇 시간 했다가 그냥 있어 뭐 그리고 그걸 다 겪으면서도 비대위원장 하라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가 네. 뭐 하라고 그러니까 뭐 장관들. 와서 또 꾸벅 절에 뭐 잘 지냈잖아. 원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헤어진다고 하면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그래서 홍준표 저 시장이 인형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 이런 말을 하나 봐요. 네.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나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 어때 그러면 아예 그래도 그 사람은 좋아 이제 이러면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 좋다는 그러니까요. 얘기 네. 아닌가? 어울렁. 네. 여튼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내용 중에 네. 뭐 정치 비사 같은 것도 좀 네.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두 가지 소식을 전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오늘 그 마은혁 네.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결과 나왔잖아요. 그 소식을 못 전해가지고 일단 헌재가 국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음흠.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국회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냥 아예 마은혁에게 이 결정을 통해서 마은혁의 헌법재판관이란 지위까지 부여해줘.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이 임명할지 말지 기다리지 말고 지위까지 부여해주면 안 돼라는 이제 내용도 같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각하를 했어요. 그거는 헌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막 최상목한테 뭐 임명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이제 그런 지위까지는 없어. 다만 이거는 국회 권한 침해한 거란 결론을 내렸으니 네. 최상목 하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 소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제 소식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이 정해졌죠? 네. 3월 26일? 26일입니다. 네. 검찰이 2년 구형 1심이랑 똑같이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3월에도 근데 진짜 아주 다이나믹한 코리아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나마이트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고. 네. 근데 예. 그 탄핵 인용 선거가 또 며칠 날 되느냐. 그렇죠. 네. 그거 하고 항소심 선고하고 어느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선거가 이루어지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고. 왜냐하면 이게 대선 스케줄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고. 대충 뭐 탄핵 이거는 3월 한 10며칠에 나올 것 그러니까요. 같죠. 예. 제가 보기엔 3월 11일쯤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일. 네. 싶은데 네. 근데 또 그런 시비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결정도 결심하고 2주 만에 해버리면서 이거는 1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거 항소심인데 이건 결심하고 4주 한 달이지 정확하게 예, 어제 한 달 있다가 했으니까. 선고를 해? 뭐야? 이거 니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대선 이렇게 일정 염두에 두고 뭐 이런 또 주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또 그 광화문에서 하든 네. 여의도에서 하든 그런 근데 그거는 통상 탄핵은 결심하고 2주 후에 선고를 해 왔고 예. 서울 고등법원 선고 일자는 보통 4주 후에 잡아 왔고 예. 그런 건데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 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의 수령을 일부러 뭐 안 한다든지 이거는 아.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자세라고 그 뭐였지? 생각해요. 패문 패문 부재 부재?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니 근데 정상적으로 다 수령을 해도 네. 타임 스케줄이 대법원 최종 선거가 5월에 있을 대선 전에 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사실. 보통상 6월 정도 얘기하죠. 예, 네. 2달 정도. 그 정도 근데 어, 마은혁 스케줄이 예상된다.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임명을 바로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그럼 최상목 언제- 예. 대행의 네. 원포인트가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즉시 길이나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아니 근데 즉시 그게 하는 거지. 법령으로 없다면서요. 그리고 예. 즉시라는 게 그걸 몇 시- 하도록 하게 하는 소송을 별도로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밟을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지켜볼 건지 여러 가지 트랙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지금 8인 체제에서 8대 0으로 파면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 피신청인 측에서 빨리 마은혁 임명해라라고 한 다음에
그 재개. 변론 재개 아. 또는 뭐 이런 거를 요청해서 기일을 연장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면서요. 그쵸. 예, 그래서 빠져서 8인 체제로 그냥 끝내려고 최후 변론 끝난 다음에 오늘 그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 저는 하여튼 요즘에 막 뉴스 보면서 팔자만 보면 늘 108만 원부터 생각이 나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하실 때 최대 48만 원. 이것도 팔자로 끝납니다. 네, 통신사 변경 시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꼭 비교해 보시고 여러 혜택들인데 굳이 그 혜택을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바꿀 인터넷이었다면, 어차피 바꿀 핸드폰이었다면, 어차피 바꿀 정수기였다면 인터넷 비교원과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라는 겁니다. 지인 추천 시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들어가는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훌륭하다. 정치용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괜찮겠습니까? 아,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아닌가? 아니 재밌으면 안 되나? 시청자들한테 물어봐야죠. 아.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갖고 뭐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하려고 어떠겠어요? 그러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이거. 아유, 그럼 한번 좋아요를 아니 구독까지는 안 바랄게. 좋아요만 갑시다. 까지 안 네, 말한대. 저도 뭐 너무 바라지 유튜버 않을 맞아요? 테니까 네. 네, 좋아요까지만 해주시고 아. 여러분들 이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딜 가능한 정도잖아요. 네. 이 정도는 저도 뭐 너무 바라는 거 아니고 또 귀찮게 뭐 구독 하나 채널 구독 하나 했다가 또 얼마나 또 뭐 알림 가고 이러면 또 번거롭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돈 네. 드는 건 아니니까. 돈 드는 건 아니, 사실은. 구독한다고 뭐 돈 나가는 아유, 거 아니니까. 근데 진짜 사실은 구독 우리가 요구해도 돼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시청자분들의 뭐 뜻을 저는 충분히 존중하겠다. 대신 좋아요 안 누르는 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말 나온 김에 용방불패 TV 용방불패.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덤으로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도 하나. 예. 훌륭한 프로그램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 아니면 이게 구독 하나 누르면 세 개 막 같이 되는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 금요일. 내일이 2월 28일. 맞아요. 와, 2월 또 마지막 날이 또 팔자로 끝나네. 또 팔자로 끝났네. 우린 이걸 해야 될 팔자모행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도 고생 많으셨고 신영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